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2001년 GM에서 파송되셨고 지금은 NGO 국제기아 봉사단 태국 본부장으로 사역하시고 거동산 유치원 이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우리 동역자님들과 선배님들 이렇게 이 새벽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우리 김호동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말씀 부탁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지방 사역도 있었고 또 아직은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 앞에서 또 동역자님들 앞에서 말씀 전할 그런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굳고 사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 또 제가 늘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도 선교사지만 바로 귀한 동역자님들의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늘 어려운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또 동역자님들 존경하고 또 무엇보다도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말씀보다는 간증하고 사역 보고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제가 잘 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그 사역 그 PPT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보여드려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겸손하게 함께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PPT 자료 공유해 보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지금 현재 22년째 이렇게 사역 중이고 그동안에 아마 저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호동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가장 땅을 구입하고 건축할 때 가장 힘들 때 또 우리 김호동 목사님께서 본부에 계실 때 직접 저에게도 많은 위로도 해주셨고 또 방문도 해주셨고 사모님과 함께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제 그 한태 글로벌 문화센터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지막 공사 중에 있고 이미 저희 센터를 3년 전부터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입당 예배도 드렸고요. 또 남은 공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간단히 설명하면은 1층은 유치원, 또 식당, 사회적 기업, 커피숍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2층은 대예배실, 평일에는 이렇게 결혼식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결혼식 예식장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또 세미나실, 이렇게 GMU 대학교, 또 주일학교 예배실, SF 영어 도서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한국어 학당하고 또 학사관이죠. 기숙사 사역을 하고 있고요. 4층은 전체가 이제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아마 우리 GMS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오신 분도 있지만 아직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태국이 어쨌든 동남아시아의 센터 역할을 하니까 꼭 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섬기겠습니다. 지금 5층은 짓고 있는 중이고 야외도 지금 거의 다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저는 제 카톡에 보시면은 나의 DNA는 검정고무신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정고무신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 검정고무신은 저하고 제 아들하고 미국에 있는 제 아들하고 한 짝씩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검정고무신을 늘 가지고 다니고 제 베개 옆에 머리맡에 이렇게 잘 때마다 이걸 가지고 있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들고 있냐면 제 DNA, 제 과거를 잊지 말자라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오늘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저보다 연변 선배님이신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제 고향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전라남도 한평군 대동면 백호리 백년동 아주 그 시골 강원도보다 더 두메 산골인 그런 시골입니다.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제가 예배드리러 가면은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평균 연령이 80대 정도. 근데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금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정말 제가 태어나게 된 DNA고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세 분의 선교사님이 태어나셨고요. 제가 다른 곳에서도 글을 썼지만 이제 어머님이 안동 김씨로서 굉장히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또 저 형이 있었는데 그 재산 때문에 저희 이모부가 이숙이라고 그러죠. 이모부가 저희 형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어머님께서 제가 태어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한평에서 살면서 한평에 보면은 읍내에 한평 사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평 사면은 이제 6.25 이후에 그 전쟁 고아들을 시작해서 고아들을 케어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님이 계셨지만 어린 시절 보내기도 했고 거기서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제가 뭐 망고 프로젝트나 또 자립 선교를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제가 비즈니스 같은 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를 키워줬던 그 손양호 목사님의 수제자 목사님 지금은 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몇 년 전에 그런 차병용 목사님이라든지 또 고아원의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저희들이 키우기 위해서 장사를 하셨고 그 한평장에 가서 배추 시래기라고 그러죠. 쓰레기가 아니라 시래기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먹이기도 했고 또 그런 뭐 감농사라든지 매실농사라든지 이런 걸 이제 키워서 심지어는 제가 선교사가 된 이유까지도 저희에게 후원을 해 주셨던 거.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고 하지만 그런 시골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자립선교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망고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이런 뭐 왜 또 제가 이런 태국에서 센터 사역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태국은 엄청나게 불교가 세죠. 특별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선교한 지역이 아마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불교가 세고요. 심지어는 그 왼쪽에 제가 그 기숙사 같은 그 건물을 보여놓았는데요. 저 기숙사가 뭐냐면 과원입니다. 절에서 운영하는 과원인데 이게 여자 기숙사거든요. 300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또 한쪽에 남자 기숙사 300명이 있는데 심지어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찍었잖아요. 목사님 딸입니다. 목사님 딸들이 산속에 살면서 자기 자녀들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아원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절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큰 병원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런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다 교회는 문이 닫혀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센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똑같겠지만 이런 사역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하고 제 아내하고 저희 자녀들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만 29세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신학교 7년 동안 다니면서 나는 20대 때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교 헌신을 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0대 때 선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20대 때 물불 가리지 않고 젊음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서 20대 때 선교사 나가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국 현실상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결혼도 해야죠. 목사 안수 받아야 되죠. 군대도 가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29에 이제 태국 선교지로 보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2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차 사역으로 이제 방콕 시내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뭐 파송교회도 없었고 뭐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느 학교도 못 다녔고 또 그런데다가 한국인 조폭과 같은 그런 사기꾼을 만나서 한 2년 반 동안 대사관에서 저희를 도와줄 정도로 저 아내가 한 6개월 쓰러져 버렸죠. 저도 막 몸무게가 44kg까지 빠져나갔죠. 막 협박, 사시미 칼로 저희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도 수도 없이 당했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 개척할 돈도 없으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수양딸, 수양아들. 왜 그러냐면 제가 고아원에서 살아서 또 수양 아들로 살았었거든요. 그런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 그 제자 목사님 통해서 제가 수양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나도 수양딸, 수양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수양딸, 수양 아들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되고 함께 동역자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사회복지사였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사였고 또 인연극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인연극 하나로 약 20여 개국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요. 지금은 이제 방콕 그 센터 사역뿐만 아니라 미얀마 이주 난민 지역에 센터도 짓고 있고 12년째 또 미얀마 이주 난민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지금 센터 건물을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장 건물을 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기 기술을 주셨어요. 지금 그 경기도 분당에 있는 그 신도시 시범단지 분당 그 신도시도 저희 손으로 진짜 지었거든요. 시범단지 뭐 청구 아파트 이런 데 다 저희 손으로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기 기술을 준 걸 지금에 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공장 건물을 샀는데 땅을 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이 공장 건물을 이제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유치원하고 교회하고 한국 학당을 시작을 했었죠. 이 땅이 당시 2010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2006년에 이 땅을 봤는데 이 땅이 얼마였냐면 5억이 넘었어요. 단돈 1,000만 원도 없어 가지고 뭐 자식들 교육도 못 시켰고 제대로 못 했는데 이 땅을 산다는 게 불가능했죠. 그런데 저희 태국 아이들 수십 명과 함께 매주 100번 이상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었죠. 예, 우리 김호동 목사님도 이 땅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3년 반 동안에 땅이 은행에 저당 잡히면서요. 4억, 3억, 2억, 1억 8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사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 약 8,500만 원 빚이 져가면서 땅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이 한 20년, 30년 된 땅이고 공장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매번 6개월씩 태국은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이렇게 이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건물이 짓는 게 우선이 아닌데 어쨌든 내 당대에 이건 개척 정신을 가진 선교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땅은 이제 다음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방콕 신공항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00평 정도 된 700평 땅을 샀는데 건평 600평 이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쭉 지어진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7년 동안에 이렇게 6년 동안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 이렇게 망고를 보내기도 하지만 태국에서 뭐 귀한 선배님들 저보다 더 많은 이들 또 자리부리해서 노력도 하셨지만 저 역시도 선배님들의 그런 모델을 보고 또 제가 아까 고아원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서 뭐 버섯 재배도 해봤고 닭 사육도 해봤고 이렇게 트럭을 끄고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과일 장사든 여러 가지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에 한국에 조류독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계란을 못 먹을 때에 이게 태국 계란이 한국으로 수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 계란을 하나님께서 제가 비즈니스 빗자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 같은 NGO 활동가들을 통해서 이 계란을 수십만 개를 한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는
금방 1년 안에 공사가 다 끝날 것 같더라고요. 이 컨테이너 하나가 한국에 가게 되면은 한국에서 100만 원, 태국에서 100만 원 매주 막 몇백만 원씩이 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작업, 특별히 방은 진흙 땅이어서 저희 건물 밑에 엄청나게 큰 이렇게 파일, 콘크리트 파일 30m짜리가 한 61개가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 됐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공무원 출신이었는데 태국에서 이제 여러분 오시면은 정말 맛있는 그런 도이창 커피는 다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하겠습니다. 이런 커피 바리스타, 발만 스타죠. 그랬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대사님이라든지 뭐 대학 총장님들 또 심지어는 대통령 오신다든지 이럴 때 초청도 받고 통역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자립 선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족한 저를 썼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고 겸손하게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NGO 단체 본부장을 맡게 됐고요. 또 그동안에 큰 후원교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저를 사랑했던 저의 은사님들 또 스승님들 또 동역자님들이 저희들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자고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자다 보니까 이렇게 대안학교 그러니까 국제학교라고 그러죠. 대안학교라든지 청소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수양 때 첫 제자를 이제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도 하였고요. 이제 이 건물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나서 2019년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 거의 뭐 아마 입당 예배 중에서는 가장 많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일부 사진을 찍었는데 한 200여 명이 이렇게 왔고 그때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님 모이면서 왜 한선교사가 그동안에 오해도 하고 그랬는데 저 선교사는 뭐 장사만 한다고 오해도 하고 그랬는데 왜 한선교사가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는지 알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법인에서는 아마 이미 선배님들이 그래 동일하게 사역하고 있지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저희 센터가 비즈니스 센터가 됩니다. 또 복지관, 그러니까 사회복지로 말하면 한국의 종합복지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는 안 달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센터, 교회 개념을 하겠죠.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 있으면서 11년 동안 비자 없이 이렇게 정말 서럽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비즈니스 목사 선교사로서는 아마 최초로 태국에서는 비즈니스 비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나 라오스 그런 공산권이나 무슬림 지역도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센터 사역들인데요. 똑같죠. 뭐 교회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유치원 사역, 그러니까 선교원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학당.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열풍을 부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최근에는 태국의 기술대학 약 14,000명 되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 프로젝트는 혹시 구미의 구미대학 아시죠? 구미대학하고 저희 목포에 있는 목포과학대학의 한국의 시골 대학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MOU를 맺어서 현지 대학들과 1대1 플러스죠. 그러니까 편입 제도죠. 현지에서 1학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한국 대학에 가서 시골 대학이지만 지방 대학이지만 기술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런 데서 또 1년을 더 배워서 취업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광고라기보다는 그런 기도 편지나 그런 사역 보고들을 가끔 우리 GMS 선교사 방에 올립니다. 참 그런 프로젝트들이 함께 여러 곳에서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런 자료들은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보내드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워낙 후진국의 또는 개발도상국의 그런 젊은이들이 한국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고 그냥 방법으로 들어가서는
그냥 들어가서는 불법으로 남아버리니까 이게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와 학교대로 1대1로 하게 되면 공동 학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비자도 좀 쉽게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현지 아이들에게 기술력도 높여주고 또 한국에서는 학생 모집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공단에 일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꾼들도 채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복음 전도를 해서 SF 영어 도서관을 이렇게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연히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 교단에 그런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 SF 영어 도서관 대표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어를 하지 못해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다 책이 이제 그 세이펜 펜이 되면 영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 아이들 중에 일부인데요. 자기 집보다 더 좋은 곳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미얀마 이주 난민 아이들이라든지 시골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방콕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중에서 괜찮은 애들은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 인재를 키워서 다시 와서 자기 종족에게 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축구 개발인데요. 저희 제자들 키우는 제자들 중에 또 축구를 너무 잘해서 또 축구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저희가 축구 FC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제자들 때문에 저희가 남은 땅에다가 지금 풋살 경기장을 이제 마무리 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실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저희 센터 내에 커피숍도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망고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망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 60% 70% 자립을 하게 했고 건물도 거의 뭐 10억 정도 되는 그 공사비 어떻게 보면 미친놈 같아요. 저희 식구들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망고가 이제 그 뭐 홈쇼핑에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는 망고가 이렇게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10,000상자 이상씩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만에 건축비 1억 이상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갚아서 이제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아마 선교사님들에게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그 천연 미네랄 워터인데 이런 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익은 전체 대학생들이 키우는 장학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OEM 방식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것은 아마 이런 물 같은 걸 만들어내면 한 명의 직업은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제자들 중에서요. 그래서 이것도 이 물도 우리 제자 한 명이 감당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인데 매년 우리 뭐 태국은 뭐 어쨌든 그 특히 방콕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매년 이렇게 한 3,000명씩 우리 센터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학금 사역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얀마 이주 난민 지역에 짓고 있는 센터인데요. 이제 지금 이 그림보다는 훨씬 이제 페인트 정도만 칠하면 끝날 정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계획들도 있고 이 정도 제 사역 보고와 간증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아침에 부족하고 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에게 잠깐이나마 저희 사역과 또 짧은 간증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꼭 우리 선배님들 저희 태국에 꼭 한번 오시면 제가 정말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호동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배님들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셔서 뭐 영국이라든지 배한호 선교사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함께 망고 프로젝트 또 알려주시기도 했고 또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셔서 또 용기를 주시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개 숙여 또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